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일부 지식인, 언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광우병 아닙니까? 광우병. 미신 사태,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선동을 해서 반정부, 반미 이런 정서를 촉발시키는 사람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야당의 정치인들은 그 대열의 맨 앞에, 폭력 시위의 맨 앞에 서서 행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드 문제하고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밀양 송전탑 사건입니다. 그때도 얼마나 외부 세력들이 시민단체 또는 일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마을 주민들 선동을 해서 일부 강경파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은 농성과 시위를 벌였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공사가 연기되고 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자, 1년 반 전에 공사가 다 완결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니 그저 송전탑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강상의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마을은 아무런 문제 없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데 당시에는 그렇게 외부 세력들이 가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어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와 이런 거를 따져서 정부를 믿어야지. 그리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미 다 검토를 해서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지식인, 언론, 정치인들이 정부를 도와줘야지. 일부는 새누리당의 핵심 친박계 의원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어요. 이번에 괌기지 가서 언론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0.007%는 1만 분의 1도 안 돼요. 허용 안전 기준에.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 가정에 있는 전자레인지보다도 덜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표처럼 말이죠. 이런 선전선동, 정부의 불신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제하고 규제돼야 됩니다. 자, 정욱 씨. 이해하신 것을 정부가 차례대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왜 성주 지역으로 선정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국무총리가 다 밝혔잖아요.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성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 했습니까? 성주 국민들 대표와 총리와 국방장관이 만나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성주에 내려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청의 상황실에서 그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총리와 국방장관에게 계란 던지고 물병 던지고 얼음 물병 던져서 모든 것을 다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얼음 물병은 말이죠. 생수병을 얼리면 이건 돌입니다. 돌, 흉기예요. 그런 흉기를 정조준해서 경북경찰청장에게 던져서 경찰청장이 눈썹이가 5cm 찢어져서 대구 경북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25바늘을 꺼냈어요. 이 나라의 경북경찰청장이 25바늘이나 꺼냈습니다. 눈썹을. 예? 아니 외국이나 선진국에서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흉기 같은 것을 던져서 25발 꺼내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가 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왜 폭력 사태를 벌여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총리가 일종의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중요한 안보 사태가 터지면 군 최고 통수권을 여기서 대리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총리를 말이죠. 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총리 저고리를 잡아 끌어가지고 땅바닥에 다 찢기고 말이죠. 총리 수첩 보고 스마트폰 보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성주 군민들은 이런 폭력 사태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추가를 하면 자, 사전에 왜 일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주를 사전에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자, 정부가 야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만 추가를 하면 성주를 사전에 잠정적으로 해서 만약에 주민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말이죠. 경주 영광 원전에 관한 저 핵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공청회를 열려고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공청회 못 열게 했어요. 대전 학생인권절에 공청회도 무산됐고 택시에 관한 국토부의 공청회도 폭력 사태 때문에 못했습니다. 폭력 사태 때문에 공청회를 못 여는 게 지금 이런 사회 상황. 그러면 성주를 잠정적으로 했으면 성주에서 한 달 동안 반대 시위 막 하다가 성주가 주민투표 하겠다 해서 주민투표해서 부결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칠곡으로 가면 칠곡 주민들은 성주에서 쫓겨난 사드 미사일을 왜 우리 지역에 하느냐? 그 반대해서 2주일 만에 그걸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충북 음성으로 갑니까? 음성에 가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성주 칠곡에서 쫓겨난 미사일을 왜 일일이 가지고 오냐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말이죠. 그런 주장을 하면 어느 대통령과 정권이 일을 합니까? 예, 저는 이제 성주에 배치되면은 이게 대한민국 영토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방어될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정확히 이 무기를 만든 로키드 마틴의 팜플렛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걸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검증을 해보면 굉장히 허술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주 국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된 바 하나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정부가 사전에 지역을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역 발표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드 배치를 일단 결정한 다음에 한미 당국이 결정한 다음에 자 우리가 잠정적으로 어떤 후보를 정하고 마무리한데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 정부가? 그러니까 사드 발표를 배치가 했어야 돼? 그러니까 후보지를. 그러니까 후보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다음에 나오는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드가 대한민국 국기에 꼭 필요한 거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대통령을 이걸 자의적 조치라고 그거 결정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결정 얘기하세요. 아까 그 발표하는 아니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가장 핵심은 지역을 사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그걸 결정하는 두 분 말씀 충분히 안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김진유 결국 사회자가 제 말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말씀 짧게 또 성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옥식 대표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랬습니다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조차도 사드 기지가 들어오면 여기는 유사시 1차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저거드로 발사하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제 사드 기지를 겨냥한 것이고 그래서 사드뿐만 아니라 패트리엇, 그러니까 적어도 방어가 가능한 패트리엇이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주 사드 기지를 방어하려면 패트리어트를 성주에 또 배치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사전에 후보지를 먼저 정부가 발표를 했어야 되냐고요. 성주 국민들은 이런 불안감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시면서 대안을 얘기합니까? 대안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가 물어볼게요. 정부가 그러면 1차로 후보지를 어떻게 발표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후보지를 주장이냐고요. 발표하기 전에 사드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사회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론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지난 2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당국이 사드 배치에 관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그런 주장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상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런 주장은 묻히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다수 아닙니까? 자, 그래서 2월 달에 사실상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라가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되느냐? 외교 안보상의 그런 정책들은 헌법상의 비준 대상으로 되어 있는 조약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권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따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결정, 이라크에 파병을 하겠다는 결정, 무슨 국민에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국민에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국회 동의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 말이죠. 동의사항이었죠. 이라크 파병한 자체는 그랬죠. 제주 해군기지 결정하는 거는 정권이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 정권에게 정상회담 뒷돈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이 됐고 결국 나중에 핵과 미사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김정일한테 뒷돈으로 4억 5천만 달러 줄 때 국민하고 협의했습니까? 국민 투표했어요?
자기 정권이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을 이제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해서 사드를 결정한 거예요. 지난 2월달 전에는 배치 반대론도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정권이 결정했어요. 그 성주로 지역도 정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믿고 10개 후보 중에서 그걸 결정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단합을 해야지. 그래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남한을 무시하지 않죠. 지금 중국과 북한은 남한을 얼마나 존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박 교수께서 성주에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사후 승인 과정에서 성주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주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주민투표해서 이걸 부결을 시켜버리면 이 미사일이 어디로 갑니까? 칠곡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라는 제가 한 가지만 딱 추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팔레스타인과의 접견 지역에 점령한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민들이 정착촌을 계속 건설을 해나니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로켓포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켓포의 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 정착촌에 사람 한 사람 훨씬 더 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정착촌 건설하고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키는 게 국가 안보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박상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왜 일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정부는 왜 국민하고 협의하지 않고 사드를 미국하고만 의논을 해서 발표했느냐. 이런 주장은 현실의 이런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현실적이고. 민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전문가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민이 선출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지. 일단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지금 와서 계속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국론만 분열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주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문제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문제를 이제 박근혜 정권이 돼 와서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정권이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아니하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이 사드 문제 이거 해결했겠어요? 결정했겠어요? 미국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만 이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 문제가 또 다음 정권으로 가고 다음 정권으로 가고. 김진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비현실적인 반대 여론 가지고 자꾸 국정에 이 브레이크 걸지 말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폭력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총리와 국방장관과 경북도지사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성주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주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성주의 국민 대표를 뽑아서 군청 상황실에서 우선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설명이 미진하면 따질 거 따지고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 무슨 대책기구를 그 정부와 군이 합동으로 대책기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저 계란 던지고 물병 던지고 총리차 가로막고 트랙터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전부 다 취재를 했는데 경북경찰청장 조희연 경북경찰청장이 버스 앞에 서 있을 때 트랙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얼음 물병은 돌이자 흉기입니다. 이것을 그때는 시위나 구호나 이런 물병 날라드는 게 없이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주민 대표가 미니버스 안에 들어가서 총리하고 협의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트럭터 뒤에서 한 사람이 정조준해서 조희연 경북경찰청장의 눈썹 위에 얼음 물병을 날려서 그 사람이 25바늘을 꿰맸습니다. 이 나라의 지방의 경찰청장이 비유하자면 이것은 미국 경찰을 조준해서 위해 행위를 한 최근의 사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의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책임자들 처벌하고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성주 국민들이 이런 폭력 사태를 벌이기 직전에
대구 경북의 25명의 의원 중에서 21명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가지고 성주 군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성주의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돼. 국책 사업을 해서 지원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말이죠. 25명 중에서 21명이 집단 성명을 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선거 때는 자기가 친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박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는 한 표가 아쉬워서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박이고 양박이라고 해요. 위박은 위선하는 친박들이고 양박은 양다리 걸치는 친박들이고 말이죠. 그중에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주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사람,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 조금 전까지 행정부의 장관했던 사람, 청와대 대통령의 정무특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평상시에는 선거 때는 비박계나 유승민원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국정에 발목 잡는 세력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본인들이 진박과 친박을 하더니 말이죠. 정작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줘야 될 때는 이렇게 주민 쪽으로 이 얄팍한 표심 쪽으로 돌아가지고 말이죠. 이런 위박과 양박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연대하려고 하고 또 발언하는 사람들 갖다 외부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성주 국민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 자체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 세력의 잘못된 개입이 나라 일을 얼마나 망쳤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도 사드 반대 전국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51개의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주된 한 절반 정도 되는 단체들이 광우병 사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제주 해군기지 저지 투쟁, 나라가 하는 중요한 외교 국책 사업마다 끼어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선동을 해서 밀양 손전탑 케이스만 한번 상기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단체와 또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수녀들이 말이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농성 벌이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동안 몇 달 동안 건설을 못하니까 이 나라 경찰이 2,000명이나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고 건설한 거네요. 그 건설한 게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평화롭게 주민들 잘 살고 있고 건강상에 아무 문제 없고 전류 잘 흘러다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다 아무 평화 문제 그런 사업들을 다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나라에 막 제구 해국이도 맞고 광우병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초기에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거를 주도한 단체의 절반이 지금 사드 반대 전국 대책위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외부 세력들이 무슨 문제냐고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정옥식 대표 30초 하시고 그다음에 김준희 의원께서요 언론 인식을 하시니까 그 송전탑이 건설된 밀양 마을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과연 평화로운 마을인지 당시에 그 싸움을 했던 그 많은 노인들이 지금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고 계신지 언론이시니까 직접 취재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말씀에 제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태우 교수. 외부 세력이냐 아니냐는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근호도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국가 공사나 뭐 기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경제와 건강 환경에 손해가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을 발휘한다. 그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걸 이유로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에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약속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위 문화는 저도 박수를 칠 것이고요. 그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주민들이 다 모여서 정부 하는 일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해서 안 될 얘기가 뭐냐. 이 문제를 지역 현안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올려서 한미동맹 자체를 반대하고 사드 배치 자체가 이거는 손해가 많다고 정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부의 전문가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의 구호를 외치고 이거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주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강정마을에서 외부 세력이 없었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주 해군기지를 몇 년 동안 출적한 사람인데요. 아, 저도 많이 갔었어요. 아니, 지금 바로 우리 제가 외부 세력이냐는 정 거예요. 대표 같은 분이 외부 세력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할 때 외부 세력.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자, 말씀을. 다음은 저 박상철 미사일이 없으면 좋은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김대중 정권 때 김정일이에게 정상회담 뒷돈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해서 지금 아마도 히로시마급의 원자폭탄 몇 개는 더 만들었을지 몰라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그런 북한이 핵 개발을 하도록 그런 4억 5천만을 주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대중 정권 때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2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가 돼서 그 사람이 가장 주도적으로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달러를 준 사람이 그거를 막고자 박근혜 정권에서 그걸 스탑시키고자 이거 더 이상 이런 폭탄 돌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미국하고 협의해서 내린 결정을 반대하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여기 주한 중국 대사가 말이에요. 제1야당 대표 만나서 한국인들은 사드 배치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한국인들을 협박하는데 이 나라의 사치 반대 세력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자,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